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상원과 하원이 상원이 이번에 공화당이 방어하기가 어려웠던 선거거든요. 워낙 많이 걸려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더 벌어가지고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하원까지 장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랜드 슬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하원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고 내일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 당선자 중에 앤디 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한국계다, 뭐 역사를 다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무지하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유엔사 해체에 이를 수밖에 없는 종전협정, 그리고 방북 자유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것을 추진하는 법안을 주동한 인간입니다. 만약에 앤디 킴이 한국계라서 좋다면 김일성도 한국계라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상상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사람이 미 연방 상원의원에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라서 좋다. 글쎄요. 한국계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이번에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단성됐죠. 국내 언론은 한국계 최초의 역사를 쓴다, 뭐 이렇게 반깁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위험한 행보를 해온 사람입니다. 한반도 평화법, 이런 것을 2021년에 발의한 4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앤디 킴은 2021년 5월 한반도 평화법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를 발의한 주동자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이 법안에 붙은 넘버는 HR 3446입니다. 한반도 평화법을 발의한 4인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름이 쭉 끼칩니다. 앤디 킴을 별도로 꼽으면 나머지 3명은 모두 민주당 하원 중에서도 거의 일한 오마르급의 극좌 종중 성향 인물입니다. 브래드 셔먼, 실리콘밸리에서 선출된 로 카나, 뉴욕의 그레이스 맹, 전부 살벌한 사람들입니다.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간첩과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앤디 킴이 다른 것도 아닌 자기 아버님, 자기 부모의 조국인 한국 문제를 걸고서 가세를 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란 소리죠.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백모가 말로만 할 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법, 앤디 킴의 한반도 평화법,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방북 자유화를 주장합니다. 법안을 고스란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섹션 3, 방북 자유화 부분의 풀 텍스트를 옮기겠습니다. 약간 깁니다. 섹션 3, 방북에 관한 인도주의적 고려. 하원은 국무부가 마땅히 미국 시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방문을 제한하는 현재 상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이 법안 내용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썼습니다. 지금 원비어가 가서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법안을 낸 거예요. 흉악한 법안이죠. B. 국무장관은 현재의 방북 제한을 전면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는 국익에 도움이 될 때만 방북으로 제한되어 있는 바, 이 제한 조건에 대한 검토. 둘째, 현재는 시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경우에도 방북이 가능한 바, 이 제한 조건에 대한 검토. 셋째, 친지의 장례식, 친지의 매장, 혹은 종교적 목적, 혹은 친척 상봉 등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 이를 상기 시급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해석하여 북한 방문을 위한 특별 목적 여건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미국의 넋 빠진 신학자들 중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일종의 기독교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자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들여와가지고 통일신학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 통일신학을 주장한 사람이 연세대학교 원주 교목을 했습니다. 무려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러퍼트 주한 미 대사의 목을 따겠다고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덤볐을 때 미리 그 사정을 알고 옆에 있다가 유인물을 뿌렸어요. 연세대학교 교목 출신이 통일신학 주장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적 목적으로 방문한다.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방북 자유화 이걸 하겠다 이 소리죠. 앤디 킴이 이걸 주동한 사람입니다. 이 법률을. 참나. 본 법안이 통과된 후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하원과 상원의 외교위원회에 위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정책 변경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같은 변경안을 채택해야 하는지 채택해야 말아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무부를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결국 북한 방문을 자유화하겠다. 이런 악랄한 의도를 가진 법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는 약과죠. 진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평화를 명분으로 종전협정, 종전협정은 유엔사 해체죠. 종전협정을 주장합니다. 앤디 킴이 주동한 소위 한반도 평화법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평화협정, 종전협정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전문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4.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료. 하원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회담을 볼 때 미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즉 종전협정으로 대체하여 영구적이고 탄탄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북미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하원은 국무부가 북한,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끝장내기 위해 북한과 심각하며 긴급한 외교적 접촉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참 한숨이 나오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이 통과된 이후 180일 이내에 국무부는 하원과 상원의 외교위원회에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협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 이 로드맵은 첫째,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즉 종전협정을 위한 북한 및 남한과의 협상 과정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둘째, 이 같은 협정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국, 즉 중국을 명시해야 한다. 괄호속은 제가 하는 겁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끝장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 미국의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어떻게 중국의 협조를 받아낼 건지 명시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미국 법에 거의 중국 간첩 같은 법이에요. 이거 중국 간첩의 법이죠. 이대로 실행되면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미국이 어떤 스텝을 준비하는지 모두 폭로됩니다. 이는 미국을 베이징과 평양 앞에 발가벗기는 짓입니다. 앤디 킴은 바로 이 같은 살벌한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전협정은 첫째 유엔사를 해체하게 되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유럽 국가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종전협정은 둘째,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북한에서 체제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은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러 가지로 개입할 수 있죠. 국경도 길고. 그 결과 북한은 중국의 영구 식민지가 됩니다. 이래서 평양이 종전협정을 추진한 문재인에 대해 질겁하고 이를 갈았던 겁니다. 소대가리라 부른 겁니다. 평양은 한편으로 중국을 두고 다른 한편으로 한미동맹을 둬서 그 중간에 줄타기를 해서 살아가는 기생충입니다. 종전협정이 되면 그 줄이 한쪽 기둥이 없어지는 거예요. 팽팽히 담기던. 그래서 종전협정은 평양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왜냐? 북한을 중국 식민지로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북한을 추종한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문재인은 중국을 추종했습니다. 씨에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락사무소 개설 얘기도 나와요. 네. 앤디 킴이 주동한 소위 한반도 평화법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을 주장합니다. 해당 조항의 전문을 옮겨보겠습니다. 섹션 5. 의회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 공동성명이 미국과 DPRK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욕구에 맞춰서 미국 DPRK 관계를 확립한다
라고 밝혔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협상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중국에 봉사를 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챙겨주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사이드 디시 윗반찬으로 이제 쓱 북한을 좀 생각하는 척하고 흉내낸 게 바로 이 한반도 평화법입니다. 기본 틀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강화시키고 미국을 약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중국 간첩법이에요, 이거는. 중국 간첩법입니다, 사실. 앤디 킴은 중국 간첩법을 주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중국 간첩이란 소리가 아니라 법의 내용이 중국 고급 간첩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018년 회담의 본질은 아무 의미도 없는 육자 회담 틀을 깨버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1대1 구도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앤디 킴이 주동한 법안은 이를 왜곡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다. 이제 연락사무소를 열 차례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 수법입니다. 저는 부디 앤디 킴이 중국 특색 공산주의에 깊게 오염된 사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빕니다. 자, 그런데도 제 마음대로 되나요? 네. 앤디 킴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 걸까요? 재미교포 중에 중국 간첩 같은 자들, 평양 간첩 같은 자들이 디글디글합니다. 표 좀 빌어 먹으려고 소위 한반도 평화권 같은 황당한 짓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경우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면 착한 척하며 살 사람이 되겠죠. 착한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요. 착한 척만 해줘도 감지덕지죠. 네. 여기서 잠시 재미교포의 일부가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지 노두돌이란 단체의 박주연이란 인물의 연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Gaza, Gaza, don't you cry! Palestine will never die! Gaza, Gaza, don't you cry! Palestine will never die! Comrades, that is why we are here today, because Palestine will never die! 캄레즈, 동무들이라고 하잖아요. 동무들. 캄리드란 말은 일반 영어에서는 안 쓰거든요. 예. Palestine will live! It is Zionism that is on its deathbed! My name is Chuhyun Park. I am from Nodoto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We are an organization of anti-imperialist Koreans. 반제국주의 한국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제국주의 코리안들이라고. 반제국주의 코메리칸이라고. And we are here because we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Palestinian people. Let me tell you something we have in common. The year 1948, two atrocities happened. In Palestine, the Nakba. In my country, U.S. soldiers burned down our villages to divide us and make two Koreas. 먼저 거짓말이죠. 1948년에 무슨 미군이 마을을 불태우고 나라를 분열시켰어요? 분단시켰어요? 아니죠. 일제가 하도 지약스러우니까 미국이 뭐 오키나와 하나 점령하는데 그다음에 이오지마 섬 하나 점령하는데 뭐 만여 명씩 막 사상자가 10,000명, 20,000명씩 나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스탈린한테 얄타에서 루스벨트가 야, 너희 한반도까지 다 먹어라. 그 대신에 일본 관동군을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딜이 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8월 9일날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이제 그때서야 딜 지킨다고 엉금엉금 기어들어온 거예요. 일제는 가만히 보니까 소련 쪽에 항복해서 힘을 실어주면 나중에 미소 간의 대결이 제대로 되고 중국이 적화될 것 같거든. 그래서 중국의 적화는 일제 관동군이 맥없이 전부 무기를 들어서 소련에 내준 데서 시작된 거예요. 아주 악랄한 짓을 한 겁니다. 일제가 마지막에 자빠지면서.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미국에서 부랴부랴 선을 걷죠. 그래서 원래 소련이 먹게 돼 있었던 한반도의 절반이나마 건져낸 거예요. 그 덕에 자기는 지금 여기 가서 미국 생활을 저렇게 근사하게 하고 있는데 미군이 마을을 불태우고 반도를 분단했습니다. 참
이상한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해. 대단해. That is why we have one struggle, the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and that is why we are with you here today. Because we know that Palestine will never die. Because they tried to bomb us too and they failed. They burned down 20 of our cities and they lost that war. 6.25 때 미군이 패배했다라고 얘기하잖아. 미국 시민권자예요. 부모 잘 만나서 미국서 나서 저렇게 잘 자라서 저게 잘 자란 건지 뭔지 몰라도 참. Israel has tried for a century and they will lose in Palestine.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From the sea to the river, Palestine will live forever.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단강에서 바다까지 지금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라는, 박멸시키자라는 구호예요, 저게. 그래서 저거가 제노사이드 의미가 있다고 비판받는 겁니다.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아, 참.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아주 깊게 오염돼 있거든요. 재미교포 사회가. 뭐 한국만큼 한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화끈하게 오염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재미교포 사회 중에 일부는. 한국은 저거보다 덜 오염돼 있는데 광범위하고, 여기는 왜냐면 눈앞에 생사가 걸려 있으니까 오염이 깊어도 덜 오염된 척하죠. 저기는 막 또라이들이 설치니까 저런 것들이 퍽퍽 튀어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나 중국과 손대고 비즈니스 하면서 막 하고, 평통을 문재인 때 저 인맥들이, 저런 성격의 인맥들이 다 장악을 했다고요. 평통을. 예, 국가기관이죠. 아, 참, 네. 자, 여기서 잠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앤디킴은 드러나기로는 이런 단체들과 이런 노드돌, 이런 또라이들과는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함께. 그런데 앤디킴이 상당히 색깔이 짙은 최광철 같은 인물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바로 Women Cross the DMZ, 휴전선 왔다 갔다 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뭐 아주 색깔지네요. 그런 사람들, 교포. 예. 그런 일부 색깔진한 재미교포들이 앤디킴과 그 인맥들이 어울렸고, 그 인맥들이 노드돌과 같이 노는 그런 사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앤디킴 자체가 무슨 사고방식 자체가 깊게 오염돼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중국 간첩이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표 좀 빌어먹어 보려고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전 모르겠어요. 앤디킴 잡아다가 제가 신문을 안 해봐서,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미국 상원원까지 가셨으니까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겠죠. 저는 제발 앤디킴이 중국 간첩이 아니라 카멜레온 같은 정치 동물이기를 빕니다.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돼도 감지덕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가 바뀌고 있어요. 미중 대립 신냉전이 살벌합니다. 평양 집단은 날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앤디킴은 일찍이 카멜레온 같은 행태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 직후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그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계인 앤디킴 민주당 하원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캠프 데이빗 모임은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와 협력,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2021년에 한반도를 전체를 들어서 중국에 바치는 한반도 평화법을 발의한 사람이 2021년 5월에 2년이 지난 거니까 2년 3개월 지난 거니까 8월이니까 27개월 후에는 한미일 삼국 체제의 형성을 좋다고 또 박수를 쳐요. 이거 미친놈인가? 앤디킴 씨, 당신 미쳤어? 일관성이 없잖아. 영혼의 무게가 그거밖에 안 돼. 그냥 표만 되면 아무데나 막 헐떡거리고 쫓아다니는 표 없는 짐승이야?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왜냐? 앞으로는 표가 북한 자유와 미중 대립 쪽에서 나오니까. 나는 제발 앤디킴이
표초 차서 헐떡거리면서 다니는 정치 동물이기를 정말 간절히 빕니다. 저게 진짜 색깔 진한 중국 간첩 같으면 정말 골 아픈 거예요. 예, 깊게 오염돼 있으면. 그래서 앤디 킴을 확실하게 카멜레온 같은 정치 동물로 진화시킬 방법이 뭘까? 한번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거죠. 네, 가깝게는 뉴저지 한인 교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멀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가칭 와와 같은 단체가 뉴저지와 한국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모는 직접 나서지는 못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컨텐츠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네. 와와의 뜻은 이런 거죠. 우리는 너 앤디 킴을 지켜보고 있다. We are watching Andy. 김 의원 잘 들으시오. 당신은 전자해명 속에 올라 있어.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법 같은 그런 중국을 섬기는 법안을 만들면 당신 중국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어. 인생 조지는 수 있다고. 조심해서 사시라고. 예, 참 이런 참 값비싼 충고를 공짜로 해주니 앤디 킴도 복이 터졌군요. 예,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